소방기술사 김일량입니다.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승강로 가압 방식 수직 모델링을 설명할 것입니다. 승강로 가압 방식은 미국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했죠. 우리나라는 승강로 가압을 통한 부속실 가압이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재현 계산 및 시뮬레이션 제4장 제4절 수직 모델링을 활용한 개념 정리 및 송풍량입니다. 그 중에서 승강로 가압 방식만 설명하겠습니다. 그 전에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입니다. 승강로 가압 누설량 계산용 수직 모델링입니다. 승강로가 극기가압 통로이니 누설 틈새는 엘리베이터 기계실을 통한 누설은 네모 2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개 구역이죠. 계단실 쪽 누설은 덕트 가압 방식과 똑같아요. 세대 쪽도 같고요. 엘리베이터 문틈이 급기가 경로이므로 누설 틈새가 아니에요. 그리고 승강로 가압 방식에서 성능 개선을 위해서 피난층도 구획하고 댐퍼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누설량도 줄고 연돌 효과에 대한 대응도 쉽죠. 예. 제가 지난달에 평택 현장에 경기도 품질 검수를 갔는데요. 그 현장은 승강로 가압 방식을 적용했는데 1층에 부팅실이 있더라고요. 소방이 아닌 다른 환경 분야에선가 가점이 있어서 등급이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소방 기준에 없는데도 그런 것 때문에 소방시설이 법규보다 추가로 설치된 사례가 많이 있어요. 유소통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엘리베이터 이쪽에서 가압이 되니까 이게 전부 가압 경로이기 때문에 누설 틈새로 안 늡니다. 크기가 경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승강로는 기존 덕트 방식은 경로가 세 군데 있는데 여기는 경로가 두 군데예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제 누설량 계산 모델링 또 추가로 설명했네요. 그래서 승강로 가압 설비에서 누설량 산정 시에 급기되는 승강로의 출입 문틈은 누설 경로가 아니라 급기 경로이므로 누설 틈새 면적에 반영할 필요가 없죠. 반면 차압 댐퍼가 설치되지 않는 승강로의 경우는 누설 경로가 되죠. 차압 댐퍼 없는 데는 누설 경로이므로 승강기의 문틈이 누설 틈새의 계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조금 변형을 해야 돼요. 승강로를 통한 누설을 계산 시에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창문이 닫힌 경우에는 누설 경로상에 로프 구멍보다 더 작은 창문 등의 누설 틈새로 인해서 등과 누설 면적이 로프 구멍보다 적게 나오므로 송풍량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 창문을 열어두었다고 하면은 로프 구멍이 더 작기 때문에 로프 구멍을 반영하는데요. 창문이 닫혔다 하면 이 틈새가 더 작기 때문에 이 작은 틈새만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송풍량이 많이 줍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할 때 보면 한 2000에서 10,000 정도까지 줄은 경우가 있어요. 다음 보충량인데요. 승강로 가압 방식에서 보충량을 계산하기 위한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방층 차압이 설계 차압에서 70% 28파스라는 과정으로 계산을 하면요. 광연 풍속이 0.7에 해당되는 풍량이 1.4m의 3승/세크라면요. 계단실 문틈을 통한 역류 풍량을 뺀 풍량이 실제 댐퍼와 엘리베이터 문틈을 통한 공급된 보충량이죠. 네. 열린 댐퍼의 개구부 크기가, 크기는, 댐퍼가 여기 있죠? 댐퍼가, 여기 있네요. 열린 댐퍼가 여기 있는데요. 열린 댐프의 개구부 크기는요, 엘리베이터도 문틈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문틈만큼 제외해도 덕트 방식의 경우 보다 좀 작아져도 돼요. 실제적으로. 왜냐면 엘리베이터 문틈도 하나의 개구부잖아요. 더 작아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차압 댐퍼 급기구 사이즈를 보면요. 보통 차압 댐퍼가 300에 1000을 많이 사용하죠. 승강도 과압 방식은요. 근데, 저는 한 300에 1000은 수입이 어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방연 풍량이 너무 높아지게 돼서요. 비개방적인 차압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차압 댐퍼의 급기구 사이즈는 저는 300에 700이라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191 80 플러스 적용할 때요. 그래서 차압 댐퍼는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는데요. 음, 새로운 댐퍼 사이즈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압 댐퍼의 크기를 새로 거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차압 댐퍼를 시험할 때 승강기 문틈을통한 공급량을 감안한 실험 부서가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실제 테스트할 때 승강기 문틈만큼을 갖다가 찢어놓고 테스트한다면은 현장하고 비슷하게 나오니까 가능하겠죠. 그렇게 하면은 300에 1000이 아니고 300에 700 갖다 놓고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승강로 가압 누설량 계산된 걸 한번 볼까요? 이거 제가 계산하는 건데요. 이게 제가 감리했던 현장이에요. 당초 계산서에는요, 음, 계산서가 이제 현장 여건이 변화돼 갖고 다시 계산했어요. 현장에 덕트가 지나갈 동로가 안 나와가지고 다시 1층에서 덕트를 1층까지 끌고 와서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덕트 사이즈가 적어지게 됐습니다. 적어지니까 이제 풍속을 맞추기 위해서 성풍량도 줄여야 되다는 큰 덕트가 지나갈 공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줄일 만큼 줄여보자 해서 제가 다시 계산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피난층에 댐퍼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설을 잡았어요. 한번 볼까요? 27층인데요. 2층에서 27층까지 병렬이 있습니다. 이 부분 병렬 보이죠? 27층. 26번을 보면 20까지 보이고요. 네. 승강장 지하 2층에서 1층까지도 따로 병렬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피난층은 보면은 B로 잡았어요. B. B가 누설로 잡은 겁니다. 병렬 누설로. 병렬하고 직렬 누설로 잡은 거예요. 승강로에서 누서요. A 값은 로프 구멍이고요. A하고 B. 이 B는 별도로 나가는 누설이고요. 그다음에 C는 볼까요? C는 창문이네요. 창문인데 이 열려 있는 걸로 봤습니다. 열려 있는 걸로 봤어요. 닫힌 게 아니고요. 환풍구도 열려 있는 걸로 봤고요. 이 출입문은 눈새 닫힌 거니까 0.007호. 그다음에 승강장에서 계단실, 이건 계단실로 누설을 D하고 E예요. 28개. 이것은 계단실에서 5개로 가는 창문 같은데요. 창문입니다. 2는 창문이에요. 계단실에서 5개로 가는 창문. 그다음에 계단실로 옥상으로 가는 출입문 같습니다. 이건 출입문이야. 면적이 큰 거 보니까 출입문. 출입문이 3개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3개가 잡혀 있네요. 예. 그렇게 해서 잡은 게 이제 누설량이 0.035고요. 근데 휠퍼줄에 이제 열린 창문을 계산했다고 했는데요. 제가 혹시 몰라서 창문 잡혀 장치를 설치할 공백을 묻어뒀어요. 준공 시점에 풍량이 부족하면 이제 창문 잡혀 장치를 설치할 준비를 해둔 거죠. 근데 설치 없이 준공했어요. 층수가 얼마 안 돼서. 그렇고 여기도 이제 차압은 50파스칼은 40파스칼로 적용했습니다. 문장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충량 계산은 이렇게 계산해서 문의 개구 방연 풍량, 역류 풍량을 했는데요. 실제 역류 풍량은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또 얘기했지만 계단실에서 들어오는 것은 역류 풍량이 적다고 해서 덕트가압 방식에서 안 잡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일부러 안 잡은 거예요. 그래서 승강기 문틈을 탄 역류 풍량은 없죠.
그렇게 해서 20파스칼로 해서 파스칼로 위기방증 차압을 해가지고 짚는데 실제 그러니까 영육 풍량 없는 거에 문의 개고표의 과연 풍수만 계산한 거죠. 2.89는 예, 무게층이니까 2.89 나옵니다. 1.45 해가지고 1.45 해서 2.89가 나왔죠. 그렇게 해서 풍량이 2만 5천이 나왔어요. 풍량 할증이 2만 5천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놀라운 걸 한번 보여줄까요? 2만 5천인데 2만 5천인 갖고 좀 부족하지 않을까 저도 나름 걱정했는데요. 이게 제가 TAB 결과 보고서인데요. 전공 시점에 제출한 거죠. 어, 제가 계산한 게 이제 201동 거에 있는 2만 5천 25020이 예, 25020이 이제 제가 계산한 거예요. 2만 5천인데 이제 CMM 단위로 하니까 이제 25020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제 T 보고서 보면요. 14,000, 14,414 나오죠. 14,414가 14,256 나왔죠. 보면은, 저는 제가 계산하는 게, 나름 제가 불안해서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창문 자폐장치도 설치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냥 불안할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계산서를 가지고 자신을 하는 게요. 이 수직 모델링으로 계산하자는 면 검산도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도 지금은 제품량도 많다고 많이 얘기해요. 왜 제품량도 많다고 하냐면요. TAB 결과 보고서도 그렇지만은 광화문의 차연 성능이 있잖아요. 광화문의 차연 성능 대비해서 실제 현장에 납품되는 출입문이 기밀하잖아요. 제가 55% 정도 제가 연공 한 55% 정도 기밀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 때문에 풍량이 누설량에서 많이 차이가 나죠. 음, 때문에 실제 TAB 하면은 굉장히 풍량이 남아요. 그리고 만일 MD를 설치하고 창문 자폐장치를 기시또 설치했다 그러면 더 풍량이 줄어드니까 더 여유가 있죠. 예, 오늘은 재현 계산 및 시뮬레이션 강좌의 21번째 시간으로 승강로 가압 방식의 풍량 계산을 위한 수직 모델링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마지막 장에 보면 좀 놀랍지 않나요? 예, 앞으로 이런 사례를 한번 통계를 내볼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은 계단실 가압 방식에 대한 수직 모델링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